안녕하세요. 오늘은 베이직 컨티뉴얼 러닝에 대한 서베이 발표를 하겠습니다. 컨티뉴얼 러닝이 왜 필요한지, 어떤 문제를 다루는지,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정의하고 평가하고 해결하는지를 기본 개념 중심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두 가지 서베이를 읽고 정리해 보았습니다. 현실 데이터는 시간이 지나면서 분포가 계속 변하고 대부분 스트림 형태로 들어옵니다. 하지만 기존 딥러닝은 모든 데이터를 한 번에 학습하는 정적 환경을 가정하기 때문에 새로운 태스크를 학습하면 이전에 배운 내용을 잊어버리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이 카타스트로픽 포게팅이라 불리는 치명적 망각입니다. 오른쪽 그래프처럼 태스크 2를 학습하면 태스크 1 로스가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컨티뉴얼 러닝은 태스크 A, B, C처럼 여러 태스크가 시간에 따라 순차적으로 들어오는 환경에서 제한된 자원 안에서 이전 지식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태스크에 적응하는 학습을 목표로 합니다. 즉, 컨티뉴얼 러닝은 기억을 유지하면서 적응하는 학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컨티뉴얼 러닝은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겉으로 보면 그냥 새로운 데이터를 계속 학습하면 될 것 같지만 컨티뉴얼 러닝에서는 잘 배우는 것과 잘 기억하는 것을 동시에 만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스테빌리티와 플라스티시티 사이의 트레이드 오프입니다. 플라스티시티는 새로운 정보를 빠르게 학습하는 능력이고 스테빌리티는 기존에 학습한 지식을 유지하는 능력입니다. 문제는 이 둘이 서로 충돌한다는 점입니다. 플라스티시티가 너무 크면 새로운 태스크에는 잘 적응하지만 이전 태스크를 잊어버려서 카타스트로픽 포게팅이 발생합니다. 반대로 스테빌리티가 너무 크면 기존 지식은 잘 유지하지만 새로운 태스크를 거의 학습하지 못합니다. 아래 그림을 보면 하나의 파라미터 공간에서 태스크 A와 태스크 B의 최적점이 다르고 어느 한쪽으로 이동하면 다른 쪽 성능이 나빠지는 구조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컨티뉴얼 러닝의 근본적인 목표는 얼마나 빨리 새로 배울 것인가와 얼마나 잘 기억할 건가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일반화 관점에서 왜 CL이 어려운지를 보는 슬라이드입니다. 먼저 인트라 태스크 일반화는 기존 머신러닝에서 말하던 일반화로 한 태스크 안에서 트레인과 테스트 사이 성능을 잘 유지하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CL에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인터 태스크 일반화가 더 중요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데이터 분포가 바뀌어도 이전 태스크 성능 저하를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능 저하를 최소화하려면 서로 다른 태스크들을 최적화가 파라미터 공간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로스 함수의 로컬 미니마가 어느 정도 겹쳐 있어야 합니다. 아래 그림을 보면 두 태스크의 로스 곡선이 겹치는 영역이 넓을수록 같은 파라미터로 두 태스크를 동시에 잘 만족시킬 수 있고 겹치는 부분이 작을수록 한 태스크를 맞추면 다른 태스크 성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처럼 태스크가 1개, 2개, 3개로 늘어날수록 공통으로 만족해야 하는 feasible parameter space는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태스크가 많아질수록 continual learning이 훨씬 어려워집니다. 즉 CL이 어려운 이유는 단순히 이전 태스크를 안 잊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 태스크가 동시에 잘 적용할 수 있는 파라미터 공간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 일반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컨티뉴얼 러닝에서 가장 중요한 세팅을 보겠습니다. 세팅은 말 그대로 문제를 어떤 조건에서 풀 건지를 정하는 거고 난이도와 가능한 방법들이 여기서 거의 결정됩니다. 먼저 태스크 인크리멘탈 러닝 TIL입니다. 각 태스크마다 라벨 공간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트레인이랑 테스트 모드에서 태스크 아이디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모델은 지금 어떤 태스크인지를 알고 문제를 풀 수 있어서 가장 쉬운 세팅입니다. 다음이 클래스 인크리멘탈 러닝 CIL입니다. 여기서는 태스크마다 라벨 공간은 다르지만 테스트 단계에서는 태스크 아이디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모델이 스스로 지금 입력이 어떤 클래스인지 그리고 어떤 태스크에 속하는지까지 같이 구분해야 합니다. 그래서 CL에서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가장 어려운 세팅입니다. 마지막이 도메인 인크리멘탈 러닝 DIL입니다. 모든 태스크가 같은 라벨 공간을 공유하지만 입력 데이터 분포가 계속 바뀝니다. 예를 들면 같은 고양이 강아지라도 조명, 스타일, 노이즈 같은 조건이 달라지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세팅이 컨티뉴얼 러닝 문제의 기본 뼈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는 기본적인 세 가지 세팅을 봤고 이제는 그것보다 더 현실적인 확장 세팅을 보겠습니다. 먼저 태스크 프리 컨티뉴얼 러닝 TFCL입니다. 여기서는 모델이 연속적으로 작업을 학습하긴 하지만 각 태스크의 경계나 태스크 아이디에 대한 정보가 전혀 주어지지 않습니다.
즉 언제 태스크가 바뀌었는지도 모르고 스스로 변화 지점을 감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 환경과 가장 비슷한 세팅 중 하나입니다. 다음은 온라인 컨티뉴얼 러닝입니다. 데이터를 한 번만 보고 처리하는 싱글 패스 환경이고 각 샘플은 한 번 사용되면 버려집니다. 메모리와 연산 자원이 매우 제한된 상황을 가정한 세팅입니다. 마지막은 퓨전 클래스 컨티뉴얼 러닝 FSCL입니다. 처음에는 충분한 데이터로 베이스 클래스를 학습하지만 이후에는 아주 적은 수의 샘플만으로 새로운 클래스를 계속 배워야 합니다. 이 세 가지는 공통적으로 태스크 정보가 거의 없거나 데이터 접근이 강하게 제한되거나 학습 자원이 매우 제한된 상황을 가정합니다. 그래서 기본 세팅보다 훨씬 더 현실적이고 그만큼 컨티뉴얼 러닝이 더 어려워지는 세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컨티뉴얼 러닝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를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단일 애큐러시만으로는 컨티뉴얼 러닝 성능을 판단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CL에서는 포게팅과 트랜스퍼를 같이 봐야 합니다. 먼저 전체 성능 평가는 모델이 여러 태스크를 순차적으로 학습한 뒤 전반적으로 얼마나 잘 수행하는지를 보는 지표입니다. 대표적으로 에버리지 애큐러시 AA가 있고 시간에 따라 성능 변화를 더 자세히 보는 지표가 AIA입니다. 그 다음은 기억 안정성, 즉 메모리 스테빌리티입니다. 여기서는 모델이 새로운 태스크를 배우면서 이전 태스크의 지식을 얼마나 잘 유지하는지를 봅니다. 포게팅 메저 FM은 성능이 얼마나 감소했는지를 정량하는 것이고 백워드 트랜스퍼인 BWT는 새 학습이 이전 성능에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를 보여줍니다. 마지막은 학습 신속성, 즉 플라스티시티 관점입니다. IM은 새로운 태스크를 배우는데 얼마나 어려움을 겪는지를 나타내고 포워드 트랜스퍼 FWT는 이전 지식이 새로운 태스크 학습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를 의미합니다. 정리하면 CL 평가는 전체 성능, 기억을 얼마나 잘 유지하는지, 새로운 정보를 얼마나 잘 받아들이는지를 세 축으로 나눠서 보는 문제입니다. 이제부터가 본격적으로 어떻게 컨티뉴얼 러닝 문제를 푸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컨티뉴얼 러닝 방법들은 결국 어디를 건드려서 반각을 줄이느냐에 따라 나뉩니다. 데이터를 건드릴 건지, 선수의 함수를 바꿀 건지, 표현을 바꿀 건지, 최적화 과정을 바꿀 건지, 아니면 모델 구조 자체를 바꿀 건지의 차이입니다. 먼저 레귤러라이제이션 베이스드는 새로운 작업을 학습할 때 이전 작업에서 중요했던 파라미터가 크게 변하지 않도록 로스의 정교화항을 추가하는 방식입니다. 기억을 파라미터 수준에서 지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리플레이 베이스드는 이전 태스크의 데이터를 일부 저장하거나 생성해서 새 데이터와 함께 다시 학습하는 방법입니다. 과거 분포를 직접 복원하는 방식이라 포게팅 억제 효과가 가장 강한 계열입니다. 레프레젠테이션 베이스드는 표현 자체를 안정적으로 만들자는 접근입니다. 피처가 크게 흔들리지 않으면 태스크가 바뀌어도 성능이 덜 무너지게 됩니다. 옵티마이제이션 베이스드는 그레디언트나 최적화 동력학 자체를 조절해서 새 태스크 학습이 이전 태스크 성능을 해치지 않도록 만드는 방법입니다. 아키텍처 베이스드는 아예 모델 구조를 태스크별로 나누거나 확장해서 서로 간섭하지 않도록 만드는 방식입니다. 이제 5가지 방법 중에서 먼저 레귤러라이제이션 베이스드 어프로치입니다. 이 방식은 이전 지식을 직접 보호하자는 가장 직관적인 방법입니다. 핵심 아이디어는 간단합니다. 새로운 태스크를 학습할 때 이전 태스크에서 중요했던 파라미터나 모델 출력이 너무 크게 변하지 않도록 로스 함수의 정교화항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델이 새 태스크에 맞게 바뀌긴 하지만 과거 지식을 깨트릴 정도로는 바뀌지 않도록 제약을 거는 방식입니다.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웨이트 레귤러라이제이션입니다. 각 파라미터가 이전 태스크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측정하고 중요한 파라미터일수록 더 움직이지 못하게 페널티를 주는 방식입니다. EWC 같은 방법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는 놀리지 디스틸레이션입니다. 새 모델이 이전 모델과 비슷한 출력을 내도록 제약을 거는 방식으로 파라미터 대신 모델의 예측이나 피처 등을 직접 유지하려는 접근입니다. 아래 그림처럼 왼쪽에 올드 모델이 가지고 있던 지식이 오른쪽 뉴 모델로 넘어갈 때 크게 변하지 않도록 중간에 규제 장치를 하나 더 두는 구조라고 보면 됩니다. 정리하자면 레귤러라이제이션 베이스드 방법은 과거 지식을 파라미터나 출력 수준에서 직접 묶어놓는 방식이고 메모리를 쓰지 않으면서도 포게팅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이번에는 리플레이 베이스드 어프로치입니다. 이 방법은 말 그대로 과거 데이터를 다시 보여줘서 망각을 막는 방식입니다. 이전 태스크의 데이터 분포를 직접 기억하고 있다가 새로운 데이터를 학습할 때 같이 섞어서 학습합니다. 가장 기본이 익스피리언스 리플레이입니다. 이전 태스크의 일부 샘플을 메모리 버퍼에 저장해두고 새 데이터와 함께 다시 학습하는 방식입니다. 가장 직관적이고 포게팅 억제 효과도 가장 강합니다. 두 번째는 제너레이티브 리플레이 혹은 슈도 리허설입니다. 실제 데이터를 저장하는 대신에 생성 모델을 학습시켜서 가짜 데이터를 만들고 그걸 이전 데이터처럼 사용합니다. 메모리 문제는 줄일 수 있지만 생성 모델 자체가 어렵고 비용이 큽니다. 세 번째는 피처입니다. 원본 데이터를 저장하는 대신에 이전 태스크에서 뽑은 피처나 통계 정보만 저장해서 재현하는 방식입니다. 데이터 저장보다 효율적이고 프라이버시에도 유리하지만 피처 익스트랙터가 바뀌면 표현이 어긋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래 그림처럼 리플레이 베이스드 방법은 과거 데이터를 메모리나 생성 모델 형태로 유지했다가 새로운 학습 때 계속 같이 써주는 구조입니다. 이번에는 레프레젠테이션 베이스드 어프로치입니다. 이건 망각을 파라미터에서 막기보다 표현 자체를 강하게 만들자 하는 접근입니다. 지속 학습에서 중요한 건 피처 표현이 쉽게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표현이 안정적이면 태스크가 바뀌어도 성능이 덜 흔들립니다. 첫 번째는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 활용입니다. 이전 태스크와 새로운 태스크 사이에 인스턴스를 보강하거나 표현 공간을 정렬해서 피처 분포가 크게 변하지 않도록 만듭니다. 두 번째는 프리트레이닝입니다. 대규모 데이터로 미리 학습된 모델은 전이 성능이 좋고 카타스트로피 포게팅에도 상대적으로 강합니다. 세 번째는 컨티뉴얼 프리트레이닝입니다. 사전 학습 데이터가 계속 들어오는 상황에서 프리트레이닝 관점에서도 컨티뉴얼 러닝을 적용하자는 접근입니다. 아래 그림처럼 먼저 강한 표현을 만들고 그 표현을 유지하거나 조금씩 업데이트하면서 새로운 태스크에 적응하는 구조라고 보면 됩니다. 정리하면 레프레젠테이션 베이스드 방법은 표현 공간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서 망각을 줄이자는 전략입니다. 이번에는 옵티마이제이션 베이스드 어프로치입니다. 여기는 모델 구조나 데이터가 아니라 학습 과정 자체를 조절해서 망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그레디언트 프로젝션입니다. 새로운 태스크를 학습할 때 그레디언트 방향을 그대로 쓰지 않고 이전 태스크의 성능이 나빠지지 않는 방향으로 수정해서 업데이트합니다. 즉, 과거 성능을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만 학습하자는 전략입니다. 두 번째는 로스 랜드스케이프 관점입니다. 모델이 너무 뾰족한 최소값이 아닌 여러 태스크에 동시에 잘 작동하는 평평한 미니멀을 수렴하게 만들자는 접근입니다. 그래야 태스크가 바뀌어도 성능이 덜 흔들립니다. 세 번째는 메타러닝입니다. 개별 태스크를 잘 푸는 게 아니라 지속학습을 잘하는 방법 자체를 학습하는 방식입니다. 즉, 러닝 투 런에 가깝습니다. 아래 그림처럼 그레디언트 프로젝션은 업데이트 방향을 조절하고 로스 랜드스케이프는 수렴 지점을 바꾸고 메타러닝은 학습 전략 자체를 바꾸는 접근이라고 보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먼저 카타스트로픽 포게팅은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대부분의 방법은 제거가 아닌 완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태스크풀이나 온라인 컨티뉴얼 러닝처럼 실제 환경에 가까운 세팅에 대해서는 아직 표준 벤치마크와 평가 지표가 충분히 정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방법 간 공정한 비교도 어렵습니다. 또 하나는 요즘 중요한 CPT나 LLM 같은 대규모 모델 환경에서는 기존 컨티뉴얼 이론과 메트릭이 그대로 잘 맞지 않아서 새로운 정의와 평가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세팅에서 잘 작동하는 유니버설 컨티뉴얼 러닝 방법은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방법은 항상 세팅과 제약 조건에 강하게 의존합니다. 따라서 컨티뉴얼 러닝은 단순히 알고리즘을 하나 고르는 문제가 아니라 세팅, 매트릭, 자원 제약을 함께 고려해서 설계하는 문제이고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렇게 발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